나는 한지은,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지은아 라고 부른다. 그날 오후 나는 강남의 아파트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의 습한 바람이 스며들었고 테이블 위에서 돌아가는 하얀 선풍기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OTT로 로맨스 드라마를 틀까 아니면 몇 달 전 사놓고 펼치지 않은 책을 드디어 읽을까 하던 중이었다. 그때 현우가 현관문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처음 봤을 때와 다름없이 바쁜 걸음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특히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검은색 루즈핏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손에는 차 열쇠를, 다른 손에는 은빛 시계를 매만지며 선글라스를 올렸다. 어디가? 내가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편의점 좀 다녀올 건데,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그의 말투는 늘 성급했지만 묘하게 부드럽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있지. 포도맛 아이스크림. 오직 포도맛. 다른 건 사오면 안 돼. 그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올렸다. 포도맛. 알았어. 진짜야. 또 헷갈리면 안 돼. 야, 내가 그렇게 건망증 심해 보이냐? 나는 웃으며 쿠션을 던졌다. 응, 심해 보여.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항복 제스처를 하더니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자 아파트 복도를 타고 들어오는 소음이 사라지고 거실에는 선풍기 소리와 내 숨소리만 남았다. 시간은 의외로 길게 흘렀다. 15분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4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해서 창밖을 내다봤다. 강남의 골목길 위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유리창을 스친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다. 현우는 뭔가 숨기듯 한 손을 등 뒤로 감춘 채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셔츠 한쪽 소매가 조금 접혀 있었다. 포도맛. 샀어. 나는 팔짱을 끼며 물었다. 포도맛? 무슨 포도맛? 그가 일부러 시치미를 떼는 순간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등 뒤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보였다. 짜잔. 나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바보 같아.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봉지를 열어 포장을 확인하는 순간 멈췄다. 이거. 딸기 맛이잖아?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니야, 색이 보라색이잖아. 이게 무슨 보라색이야? 딸기 맛은 분홍색이지. 그는 뒷목을 긁으며 웃었다. 그래도 과일 맛이잖아. 나는 한숨을 쉬며 포장을 뜯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에서 달콤한 향이 올라왔다. 입술에 닿는 순간 혀끝이 시원하게 얼어붙었다. 현우는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래도 먹네? 내가 다시 나가면 1시간 더 걸릴 거잖아. 에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그럼 왜 소매는 왜 이렇게 구겨졌는데? 내가 슬쩍 웃으며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불쑥 내 턱에 손가락을 올렸다. 손끝은 시원하면서도 묘하게 부드러웠다. 그 표정, 귀엽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감췄다. 그의 시선이 목선에서 어깨로, 그리고 내가 입고 있던 야른 린넨 블라우스로 천천히 내려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진주빛 목걸이가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는 그런 작은 디테일을 자주 본다. 아마 그것도 그만의 취향이겠지. 뭐해? 내가 낮게 물었다. 그냥 보고 있어. 목소리는 낮고 느렸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는 한 뼘 정도 거리를 좁혔다.
내 심장이 규칙을 잃은 듯 쿵쿵 뛰었다. 그가 앞으로 더 다가올 듯 하다가 갑자기 등을 기대며 말했다. 아니야. 오늘은 그냥 영화 보자. 나는 웃음을 참으며 TV를 켰다. 화면 속 장면이 지나가도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의식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우리 사이엔 분명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고 여름밤의 습기는 더 짙어졌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저녁 약속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현우에게서 카톡 한 통을 받았다. 지은아, 오늘 우리 옥상 올라갈래? 우리 아파트 옥상은 잘 꾸며진 정원처럼 변해 있었다. 작은 조명과 나무 벤치, 화분들이 놓여 있어 가끔 우리는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흰색 셔츠 원피스를 입고 발목까지 오는 얇은 스트랩 샌들을 신었다. 뒷머리는 반묶음으로 올리고 귀에는 작은 은빛 귀걸이를 걸었다. 옷은 단정했지만 목선과 손목이 드러나 은근한 시선을 끌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밤 공기 속에서 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네이비색 셔츠에 소매를 2번 접어 올리고 시원한 린넨 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내가 예전에 선물한 가죽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예쁘네. 별말을 다 하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목 끝까지 남아 있었다. 우리는 옥상 한쪽 벤치에 앉았다. 아래로는 서울의 불빛이 바다처럼 출렁였다. 멀리 한강 위로는 달이 불빛이 반짝였고 바람은 내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 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내가 이런 밤 좋아하잖아. 응, 이런 날씨에 이런 조명? 딱 좋지.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시선을 내 발목으로 내렸다. 얇은 스트랩 샌들 아래로 발등에 걸린 은빛 체인이 조명에 반짝였다. 이거 새로 샀어? 응, 인터넷에서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는 한참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발목을 가볍게 감싸주었다. 손끝이 체인을 스치자 나도 모르게 숨이 짧아졌다. 이런 건 내가 신을 때만 예쁘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내 발이랑 어울린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일부러 다리를 꼬아 체인이 흘러내리도록 했다. 그러자 그의 손가락이 살짝 따라 움직였다. 바람이 불고 셔츠 원피스 자락이 조금 올라가 허벅지 윗부분이 드러났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현우야. 응. 너 오늘 좀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숨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는 몸을 숙여 내 손목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야르는 팔찌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 이런 디테일 챙기는 거 알면서도 매번 새롭다. 나는 그 시선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말 없이 웃었지만 눈을 마주치자 숨이 막힐 듯했다. 그러다 그는 내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우리 사이에 있던 작은 틈이 사라지고 그의 어깨와 내 어깨가 맞닿았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숨결과 함께 흘러나와 내 귀를 간지렸다. 응.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생각보다 더 위험한 거 알아? 나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가슴이 뛰는 건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내 귀걸이를 가만히 잡아 돌리며 시선을 내 눈에서 입술로 천천히 옮겼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과 조명 아래 모든 소리가 멀어진 듯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내 발목 위에, 다른 손은 내 손등을 감싸고 있었다. 마치 오늘 밤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듯 공기마저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장맛비가 잠시 그친 날이었다. 서울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 속에는 습기가 가득했고 거리는 비 냄새로 촉촉했다. 나는 혼자 집에 있는데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나 잠깐 올라가도 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묘하게 조심스러웠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응, 와 하고 대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현우는 비를 맞은 듯 셔츠 어깨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뭐야, 비 왔어? 응, 오다 말다 하네. 그래서 빨리 왔어.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오늘 집에서 입고 있던 옅은 베이지색 니트 가디건과 실크 슬립 원피스를 걸치고 있었는데 야른 끈이 어깨에 살짝 흘러내려 있었다.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었어? 그의 시선이 내 어깨에 머물렀다. 편하니까. 왜? 아니, 그냥. 잘 어울려서. 나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따라 들어오더니 종이봉투를 건넸다. 내가 좋아하는 호떡 샀어. 방금 구운 거. 봉지를 여니 달콤한 계피 냄새가 퍼졌다. 나는 접시에 담아 거실 테이블에 놓았다. 우리는 마주 앉아 호떡을 먹기 시작했다. 바삭한 것과 뜨거운 속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내가 한 조각 베어 물다가 뜨거운 시럽이 흘러 손등에 떨어졌다. 아!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털었지만 시럽이 이미 손가락 사이로 번졌다. 그 순간 현우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가만 있어. 그는 주방 수건 대신 자신의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내듯 스쳤다. 피부가 닿는 순간 온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이렇게 하면 더 뜨거. 괜찮아. 벌써 식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천천히 문질렀다. 나는 숨을 들이쉬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시선이 맞닿자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지은아. 응. 이럴 때 있잖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순간. 그는 몸을 조금 숙였고 나는 본능적으로 등을 소파에 기댔다. 그는 내 얼굴 가까이에서 숨소리를 느끼게 했다. 비 냄새와 그의 향수가 뒤섞였다. 그의 손이 내 무릎 위로 살짝 내려왔다. 얇은 실크 원피스 천 너머로 온기가 전해졌다. 오늘따라 내가 좀 다르게 보여. 다르게? 응, 눈빛이. 나를 부른다고 해야 하나?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입술이 닿기 직전 그가 멈췄다. 아직은. 그는 살짝 물러나 호떡을 다시 집어들었다. 왜 멈췄어? 내가 작게 물었다.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 말에 나는 웃었지만 가슴속은 더 답답해졌다. 마치 그가 고의로 나를 긴장시키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실 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우리는 말없이 호떡을 먹었지만 손끝과 시선이 계속 부딪혔다. 그날 밤 아무도 그 긴장감을 풀지 않았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 묘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왔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다. 여름밤답게 서울거리는 여전히 뜨겁고 창밖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오토바이 소리와 음악이 들려왔다. 나는 오랜만에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가벼운 화이트 셔츠와 블랙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셔츠 단추는 위에서 두 개를 풀어두었고 발에는 얇은 블랙 스트랩 힐을 신었다. 은빛 발목 체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나 지금 근처야. 잠깐 봐도 돼?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와 라고 짧게 대답했다. 30분 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카멜색 재킷에 흰 티셔츠, 슬림한 블랙 팬츠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혼자 마실 것 같더라. 눈치 빠르네. 나는 웃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우리는 와인을 열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 와인잔, 그리고 작은 초가 놓였다. 잔을 부딪히고 마시며 대화는 처음엔 가벼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시선이 내 목선과 다리로 자주 향했다. 오늘은 좀 다르네. 뭐가? 옷도, 표정도. 뭔가 준비한 것 같아. 그냥 집에 있는 옷 아무거나 입은 건데? 아니야. 넌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알아.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올랐다. 미니스커트 끝자락에서 그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원단 위로 온기를 전했다. 현우. 응. 또 기다리자고 할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의 손이 무릎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조금 더 올라왔다. 여전히 원단 너머였지만 심장이 빨라지는 걸 멈출 수 없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셔츠의 한쪽 소매가 살짝 흔들렸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뭘? 그날 내가 멈춘 거 후회했어. 그 순간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며 몸을 소파 구석으로 살짝 밀어 넣었다. 숨소리가 서로 섞이고 와인의 달콤한 향과 그의 향수가 한데 어울렸다. 그가 내 얼굴을 감싸며 아주 가까이 속삭였다. 오늘은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웃음 반, 긴장 반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의 입술이 닿기 직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누구야? 몰라. 아무도 올 사람 없는데.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다면 오늘 밤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것. 초인종 소리가 거실 공기를 갈랐다. 현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여기 있었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발에는 날렵한 블랙 하이힐이 신겨 있었다. 눈빛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지은아, 이쪽은? 누구?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잠시 말이 막힌 듯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동생.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나는 단번에 확신할 수 없었다. 동생이라고 하기엔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날카롭고 현우를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집안을 한번 훑어보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방해했나 보네. 아니, 그냥. 와인 마시고 있었어. 내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케이크 상자와 와인잔을 치우고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현관으로 향했다. 여자는 그를 먼저 나서게 하지 않고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혹시 오빠가 무슨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 질문은 너무 느닷없었지만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라는 건 느껴졌다. 나는 대답 대신
단지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러자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힐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현우를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번 정적은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불안하고 어딘가 깊은 곳을 찌르는 듯한 기운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와인잔을 바라봤다. 잔 가장자리에 묻은 자국이 마치 오늘의 모든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깨달았다. 오늘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무너질지도 모를 관계 위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